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청하시다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딸과 새아버지, 서로를 위로하다가 금지된 사랑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관계. 하지만 그들은 결국 결혼식을 올렸어요. 과연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도덕적 타락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한 가족의 파멸과 재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25살이고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와 어머니는 둘이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박미수는 올해 55이에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셨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서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시선은 허공을 바라보시고 저녁 준비조차 잊어버리실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아, 수진아. 언제 왔니? 엄마가 깜빡했네.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변화하기 시작한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청소 아르바이트에서 한 남자를 만나셨다고 하더군요. 수진아, 오늘 회사에서 좋은 분을 만났어.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이준호라는 분인데 나보다 조금 어리시지만 정말 친절하셔.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한 직장 동료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표정에 뭔가 다른 빛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는 준호 씨와 정식으로 만나고 계신다고 고백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준호 씨와 사귀고 있어.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게다가 그분은 어머니보다 15살이나 어렸거든요. 엄마, 정말이세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요? 엄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준호 씨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줘. 어머니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지내시던 어머니가 다시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준호 씨를 처음 뵈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키는 175cm 정도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만남은 어색했어요. 저보다 겨우 15살 많은 분이 제 새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정말 세심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기억해서 준비해 오시고 어머니 건강을 챙겨주셨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준호 씨와 함께 계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수진아, 준호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 그날 어머니는 마치 20살 소녀처럼 수줍어 하셨어요.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수진이 내가 반대하면 안 할 거야.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준호 씨에 대한 어색함,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축하드려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죠. 어머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준호 씨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어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네요. 준호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새 출발이 나중에 얼마나 복잡하고 어두운 길로 이어질지를. 안녕하세요. 다시 박수진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준호 씨가 저희 집으로 이사 온 후 일상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호 씨 도시락을 싸주시고 저녁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와 준호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아침 식사하실까요? 준호 씨는 항상 저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셨어요. 어머니는 준호 씨에게 저를 편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준호 씨는 끝까지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저 역시 준호 씨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호 씨는 현관에서 저를 배웅해 주셨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준호 씨는 저에게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시고 화장실 사용 시간도 저와 겹치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수진이랑 좀 친해져 봐.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준호 씨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순 씨, 수진 씨는 아직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같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서먹하면 어떡해요? 저는 문틈 사이로 들리는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후로 준호 씨는 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수진 씨, 회사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신지요? 괜찮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이어질 말이 없었거든요. 이상하게도 저는 준호 씨가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도 느껴졌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가시고 집에는 저와 준호 씨만 남았어요. 준호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계셨는데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에서 칼이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을 베었어요. 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준호 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상처를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의 손이 따뜻했고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벤 것뿐이에요. 상처가 깊네요. 소독약을 발라드릴게요. 준호 씨는 구급상자를 가져와서 제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분의 세심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 순간 저희 눈이 마주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준호 씨 사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의식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 저와 준호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준호 씨가 자리를 피하셨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자연스러워 보이셨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긴장감도 생겼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바라볼 때의 시선,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칠 때의 어색함,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준호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엄마가 정말 기뻐. 어느 날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친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준호 씨가 출장을 가시게 되었어요. 3일간의 출장이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미순 씨, 제가 출장을 취소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준호 씨를 보내시고 집에서 쉬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준호 씨가 없는 집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없는 게 더 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분의 부재가 느껴졌어요. 수진아, 엄마 괜찮으니까 너 볼 일 있으면 나가도 돼. 아니에요. 오늘은 집에서 쉴래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새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감정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남편이었고 저에게는 새아버지였으니까요.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네요. 준호 씨와 어머니가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요즘 너무 피곤해. 나이가 드나 봐.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정기검진 받은 지도 오래됐잖아요.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저와 준호 씨는 걱정이 되었어요. 미순 씨, 수진이 말이 맞아요. 한번 검사 받아보시죠. 준호 씨도 계속 권하셨고 결국 어머니가 병원에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고 준호 씨도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셨죠. 밤 9시쯤이었을 거예요. 준호 씨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어머님이 제사장 멀어진 줄 알았던 그 남자.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준호 씨와 같은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이었으니까요. 수진 씨,
부동산에 다녀오셨나요?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몇 군데 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더라고요. 언제쯤 나가실 예정이세요? 이번 주말에 계약하고 다음 주 중에 이사할 생각이에요. 준호 씨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준호 씨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드셨고 저도 어색해서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부동산에 가서 원룸 계약을 마쳤어요. 보증금을 내고 열쇠를 받은 순간 정말 독립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쓰던 물건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 뒤에서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정말 나가셔야 할까요? 준호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것 같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도 불편하실 텐데요.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호 씨가 말을 멈추셨어요. 오히려 뭐요? 혼자 있으면 미순 씨 생각만 나요. 수진 씨가 있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어도 실제로는 남남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 시선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준호 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 씨,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요. 그 순간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소 침착하시던 분이 저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이런 부탁을 드려서. 하지만 수진 씨밖에 없어요. 미순 씨와 관련된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저도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어머니 없는 집에서 준호 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이 어머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조금 더 있어 볼게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언젠가는 나가야죠. 고마워요, 수진 씨. 그렇게 저는 독립을 미루게 되었어요. 그 후 저희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서먹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수진 씨, 저녁은 뭐 드실까요?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미순 씨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 만들 줄 알아요.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요리를 해주셨어요. 김치찌개 맛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어머니 맛이랑 똑같아요. 미순 씨가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수진 씨 좋아한다면서.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준호 씨가 저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수진아, 회사 일 힘들지?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미안해. 실수했어. 아니에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준호 씨도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사실 준호 씨는 저보다 15살 많으셨지만 어머니의 남편이라는 관계 때문에 항상 존댓말을 쓰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도 애매해졌죠. 그럼, 수진아. 네, 이상했어요. 준호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왠지 달콤하게 들렸거든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준호 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수진아, 집에 있니? 네. 왜 이렇게 늦게? 준호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술을 마셨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근데 수진아. 네. 너는 내 딸이야. 알지?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네. 미순이가 그랬어. 수진이는 우리 딸이라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준호 씨가 소파에 털썩 앉으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수진아,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미순이도 없어졌는데 너마저 나가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준호 씨, 내가 너 아빠 역할 못할 줄 알아? 나이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준호 씨가 저를 딸로 생각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준호 씨, 물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넌 정말 착해. 그날 밤 준호 씨는 소파에서 주무셨어요. 저는 담요를 덮어드리면서 그분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어려 보이셨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의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어제 제가 술을 많이 마셨나요? 조금 드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말 안 했죠? 아니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 저희 관계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준호 씨를 새아버지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준호 씨도 저를 단순히 딸로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저는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가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수술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네요. 심근경색. 아버지가 돌아가신 원인과 같았어요. 그럼 아버지처럼. 아직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저희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준호 씨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는데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남편이고 이분은 딸입니다. 일단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심장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살아계셨어요.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저와 준호 씨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준호 씨는 회사도 쉬시고 어머니 곁에서 지키셨어요. 미순아, 일어나. 내가 여기 있어. 준호 씨가 어머니 손을 잡고 속삭이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꼈어요. 열흘 후 어머니가 잠깐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수진아, 준호야,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구나.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 어머니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가까이 가야 들을 수 있었어요. 준호야, 고마워. 수진이 잘 부탁해. 미순 씨, 무슨 소리예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수진아, 준호 씨 잘 모셔. 좋은 분이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가 정말 행복했어. 너희 둘 덕분에. 그게 어머니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일직선이 나타나고 의료진이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간 오전 6시 32분. 임종을 확인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엄마, 엄마.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어요. 준호 씨도 어머니 손을 놓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이 와서 조문해 주셨지만 어머니와 가까웠던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3일간의 장례식 동안 준호 씨는 상주 역할을 다 하셨어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시고 모든 절차를 챙기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거든요. 고인이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사위분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셔주시니까. 조문객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신데 준호 씨와 저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요? 발인 날 화장터로 가는 길에서 준호 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할 여유가.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정작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서 어머니가 입으시던 옷을 안고 울었어요. 준호 씨는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준호 씨도 많이 힘드시죠? 제가 거실로 나가자 준호 씨가 고개를 들어보셨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계셨어요. 미순 씨가 너무 그리워요. 준호 씨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희는 어머니 얘기를 나누며 함께 울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유일한 사람이 준호 씨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어요.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신데 저와 준호 씨가 같은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혈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애매한 관계로 준호 씨에게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준호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진 씨, 나가실 생각이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요? 혼자서는 미순 씨를 그리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잃은 건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준호 씨도 저와 똑같이 큰 상실감에 빠져 계신다는 걸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준호 씨와 저는 함께 어머니의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9제를 지내야 했거든요. 수진아, 미순이가 좋아하던 나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콩나물은 알겠는데 도라지나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같이 마트에 가서 재료 사자. 내가 미순이한테 배운 게 있어. 저희는 나란히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는 동안 마치 정말 가족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긴장감도 있었어요. 이거 미순이가 즐겨 쓰던 참기름이야. 어머니 정말 참기름을 좋아하셨죠.
그래. 나물 무칠 때마다 참기름 냄새 맡으면서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준호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였어요. 계산하시던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신혼부부세요? 저와 준호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제가 말하려던 순간 준호 씨가 먼저 대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트를 나온 후 저는 준호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일이 설명하기 복잡하잖아. 계모와 의부사버지 관계라고 하면 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서 준호 씨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는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미순이가 처음 나한테 요리를 가르쳐 줄 때가 생각나. 어머니가 요리 가르쳐 주셨어요? 응.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더라. 그때 미순이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준호 씨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수진아, 너도 미순이 손 기억하지? 네.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이마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그래. 미순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저희는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느새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어머니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미순이 닮았어. 그래요? 응. 특히 웃을 때 미순이랑 똑같이 웃어. 준호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시는 순간 저희 눈이 마주쳤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 씨가 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신 거예요. 머리카락에 먼지가 묻었네. 아,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준호 씨의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수진아, 네, 너는 정말 예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 이상한 말 했네. 준호 씨가 급하게 일어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호 씨의 말과 그때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희 사이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우산 없이 나갔다가 흠뻑 젖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왜 이렇게 젖었어? 감기 걸리겠다. 준호 씨가 급하게 수건을 가져다 주셨어요. 괜찮아요. 샤워하고 올게요. 하지만 몸이 너무 차가워서 샤워를 하다가 어지러워졌어요. 문득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준호 씨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조금 어지러워요. 문 열어. 지금 들어갈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결국 준호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준호 씨가 제 어깨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수건만 두르고 있는 상태였고 준호 씨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 병원에 가야겠어.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준호 씨가 제 이마에 손을 대시는 순간 저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준호 씨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준호 씨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네, 나, 너를. 준호 씨가 말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먼저 옷 입어.
병원 가자. 그 순간의 분위기는 뭔가 특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준호 씨는 밤새 제 곁에서 지켜주셨어요. 해열제를 먹여주시고 미음도 끓여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당연한 거야. 넌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지켜야 할 사람이요? 응. 미순이가 나한테 부탁했잖아. 너를 잘 부탁한다고. 하지만 준호 씨의 눈빛은 단순히 책임감만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친구 민지를 만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수진아, 요즘 표정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민지야, 나 이상한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준호 씨에 대한 감정을 털어놨어요. 물론 자세한 상황은 말하지 않고 그냥 나이 차이 나는 남자에게 감정이 생겼다고만 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왜? 결혼했어? 그런 건 아닌데. 복잡해. 수진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냐?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민지의 말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런 감정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된다고. 준호 씨와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진아,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이.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걱정했잖아.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준호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거리를 두겠다는 결심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혼란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준호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민지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하지만 이건 단순한 눈치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금기였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준호 씨를 피했어요.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준호 씨와 마주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아,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괜찮아?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회사 일이 좀 많아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몸 상할 텐데.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챙겨 먹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준호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게 보였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준호 씨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집에서 혼자 술을 드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늦게 집에 들어갔더니 준호 씨가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고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빈 병이 2개나 있었습니다. 준호 씨, 괜찮으세요? 수진아, 왔구나. 준호 씨의 목소리가 많이 취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나 혼자 마시는 거니까. 혼자 마시면 더 위험해요. 그만 드시고 주무세요. 제가 소주병을 치우려고 하자 준호 씨가 제 손목을 붙잡으셨어요. 수진아, 네,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니?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너 나를 피하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 예전에는 같이 저녁도 먹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 준호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수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준호 씨가 저의 두 손을 잡으셨어요. 술에 취하셨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럼 왜 피해? 혹시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확히 핵심을 찌르셨거든요. 준호 씨, 수진아, 나도 혼란스러워. 너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딸처럼 생각하려고 했어. 미순이가 부탁했으니까. 하지만 준호 씨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뭐요? 자꾸만 다른 감정이 생겨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감정이요? 수진아, 나는. 준호 씨가 깊은 숨을 쉬셨어요. 나는 너를 좋아해. 딸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준호 씨가 먼저 고백하신 거예요. 준호 씨, 미친 것 같지? 미순이 남편이었던 내가 너한테 이런 감정을 가지다니. 준호 씨의 목소리에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매일 너를 보면서 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됐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느꼈던 감정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을 때 준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하지만 이런 감정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계모와 의부사버지가 사람들 시선이 우리보다 중요해? 준호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셨어요. 수진아, 나는 내 어머니와 결혼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너를 봤어. 네, 첫 만남 때부터 너를 보는 순간 마음이 뛰었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셨고 너를 진짜 사랑하시는 게 보여서 내 마음을 숨겼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셨다니. 그럼 어머니는? 미순이도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너에 대한 마음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어. 준호 씨의 고백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미순이가 돌아가셨을 때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서 괴로웠어. 준호 씨, 수진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일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 그리고 미순이도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나? 준호 씨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수진아, 나한테 솔직해져.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정말 털어놔야 하는 걸까요?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해요. 마침내 고백한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이런 감정이 옳은 건지, 어머니한테 죄스럽지 않은지. 미순이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야. 준호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수진아, 나와 함께 살자. 정말 가족으로요? 응, 남편과 아내로. 그 순간 밖에서 천둥 번개가 쳤어요. 마치 하늘이 우리의 금기적 사랑을 질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정말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면서 살기보다는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준호 씨의 고백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우셨습니다. 수진아, 어젯밤에 너무 충격적인 말했지?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서두르지 말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7장 또 하나의 결혼식.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후회 안 할까?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전 행복해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어머니의 친구분이 집에 찾아오셨거든요. 수진아, 잘 지내니? 준호 씨는? 네, 이모. 준호 씨는 회사에 가셨어요. 참 좋은 분이야. 미순이 복이 많았지. 그분은 한참 어머니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진아, 너희 둘이 계속 같이 살아도 괜찮은 거야? 네. 혈연 관계도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미 오해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모, 저희는 가족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조심해야지. 특히 준호 씨가 재혼하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분이 가신 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준호 씨와 대화했어요. 준호 씨, 우리 정식으로 결혼해요. 뭐, 이렇게 애매하게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준호 씨는 한참을 고민하셨어요. 수진아, 그럼 정말 모든 걸 감수해야 해.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숨어서 사는 것보다는 낫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결국 준호 씨도 동의하셨어요. 저희는 비밀리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호적상으로 저희는 이미 가족이었거든요. 준호 씨가 제 양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 신고는 불가능했어요. 변호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을 받으러 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직계 가족 간에는 결혼할 수 없어요. 혈연 관계는 아닌데요. 법적으로는 부녀 관계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막막했어요. 그러나 변호사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양부와 양녀 관계를 해제하고 6개월 후에 결혼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저희는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6개월 동안 기다리는 건 길게 느껴졌지만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족관계 해제 신고를 한 날 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이제 우리는 진짜 남남이야. 무서워요? 아니, 오히려 후련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6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 신고를 했어요. 구청에서 신고서를 제출할 때 직원분이 이상하게 쳐다보셨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올렸어요. 하객은 제 친구 민지와 준호 씨 회사 동료 몇 분뿐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적어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잖아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준호 씨는 턱시도 차림으로 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왜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줘서. 목사님이 혼인서약을 읽어주실 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준호 씨, 박수진 씨를 아내로 맞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맞아드리겠습니다. 박수진 씨, 이준호 씨를 남편으로 맞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맞아드리겠습니다. 반지를 주고받을 때 준호 씨가 속삭이셨어요. 미순이가 보고 계실까? 틀림없이 축복해주고 계실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어머니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목사님의 말에 저희는 조심스럽게 입맞춤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넬 때 몇몇 분들의 시선이 이상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가 너무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28이에요. 신랑은 43살입니다. 아, 그럼 15살 차이네요. 요즘 그런 커플 많더라고요. 다행히 진짜 관계를 눈치챈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힘든 일도 있을 거야. 사람들이 우리 과거를 알게 되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저희는 바닷가를 손잡고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할까? 낳고 싶어요. 우리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사랑의 결실. 준호 씨가 웃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설명할까? 아빠가 할머니랑 먼저 결혼했었다고? 그냥 운명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되죠. 서울로 돌아온 후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계시던 집에서 나와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어요. 이사한 지 3개월 후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준호 씨, 임신했어요.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준호 씨가 저를 번쩍 들어 올리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생겼구나.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저희 관계는 더욱 확고해졌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어머니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계셨어요. 미순아, 고마워. 수진이를 내게 맡겨줘서. 저도 옆에 앉아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어머니 사진이 살짝 움직였어요. 마치 어머니가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